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이런 분 흔치 않은데 양력은 좀 이따 소개해드리고 우선 고세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광화문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 고세진 박사가 또 그 강연 연설이라고 그러죠. 연설 네. 많이 했으니까 아실 텐데 광화문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양력이 특이하세요. 미국에서 10년 계셨고 이스라엘에서 14년. 예, 제가 미국에서 예. 유학할 때 시카고 대학교 있을 때 한 7년 정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최근입니다만은 가서 또 교수하면서 한 3년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한 시카고에서는 시카고에서는 뭘 전공하셨어요? 예, 고고학을 전공했습니다. 고고학. 근동 고고학. 근동 고고학. 예, 그 이제 이스라엘 뭐 요르단 그쪽 레바논 뭐 이쪽에 시리아 그쪽에 있는 이제 예, 고고학. 터키, 예. 이란, 이라크 예. 포함. 그리고 이제 이집트 포함해서요. 예. 이집트는 아프리카지만은 예. 다 포함해서 하는 어디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예.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가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교수로 가셔서. 예. 그럼 거기서는 영어로 강의합니까? 아니면 히브리어로 강의합니까? 뭘로 강의합니까? 제가 봉직한 학교가 미국에서 세운 학교라서 아. 공용어가 영어. 영어군요. 그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언어가 히브리어. 히브리어. 예. 미국에서 세운 학교니까 영어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영어 다 잘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어. 뭐 3개 국어, 4개 국어. 기본으로 하죠. 예, 길에 지나가다가 예. 이 파이프 또랑 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영어로 다 대답하고. 영어는 물론이고 뭐 아랍어, 히브리어, 그리고 독일어, 뭐 불어. 이야. 이 도랑 치는 사람이 5개국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 머리 좋다고 그러는데 예.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디가 머리가 좋은 거죠?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머리가 더 좋고요. 이스라엘보다? 예. 그 언어를 많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던 환경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않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역사적으로 환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말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아이들에게 여러 나라 말을 가르칩니다. 예. 그렇군요. 또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이고 아버지는 독일 사람인 경우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 양쪽 집에서 두 가지 언어 하고 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우고 그러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필수 언어로 아랍어 배우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쉽게 네 개 나라 말을 하는 거죠. 되네요. 네 나라 말을 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그저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아닙니까? 강합니다. 그 주변에 그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절절절절 매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디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의견의 단합이라고 봅니다. 단합.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세 개다 그래요. 그렇죠. 국방에 관해서 또는 국토 안보에 관해서는 의견이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야당도 여당도 없습니다. 국토 안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인구가 아랍 인구가 2억이거든요. 네. 그 이스라엘 인구는 뭐 다 포함해봐야 750만. 그렇죠. 네, 우리 서울 인구보다도 안 됩니다.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당당하게 아랍 사람들을 제압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대단. 또 이제 핵무기를 잔뜩 이제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두려울 게 없죠. 예, 그러네. 또 이스라엘 공군이 뭐 세계 최강의 공군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 저공 비행을 해서 뭐 스텔스기가 아니라도 일반 팬텀기로도 저공 비행을 해서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 공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의견의 일치 이것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참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 문제를 놓고 어느 당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확 정반대로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도요. 네. 저기 민주당이 문재인이 할 때하고 윤석열 대통령 할 때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고 미국과의 동맹 문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그냥 확확 뒤집어 버리니까. 뭐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요. 네. 우리 두 사람이 뭐 코리안이다 이거 빼놓고 네.
그냥 공중에 떠서 객관적으로 볼 때 예. 문재인 씨가 한 것은 이거는 반역 행위죠. 여적죄 해당되는 거죠. 뭐 무조건. 무슨 죄든지 간에 다 해당됩니다. 반역죄. 네, 그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그나마 정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상적이죠, 네, 그나마. 네, 그것이 국방의 정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요. 그 이제 문재인을 다룰 텐데 예, 문재인의 그 5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북한에서 탈출한 그 청년 2명을 안대 씌워서 보낸 것도 있고 USB를 김정은 적장한테 남겨준 것도 있고 뭐 여기선 탈원전 시키고 북한에다가 원전 지어주려고 계획했던 것도 있고 요즘엔 또 28조가 또 나왔습니다. 예. 28조를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28조를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깔고 통신망을 깔고 그걸 우리 돈으로 해주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련에 보면은 예, 일단 미국 같으면 예. 전직 대통령이 그랬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아니면 뭡니까 그 IS라고 그러죠. 그 예. 테러 단체 네네.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싶고 박사학위 하셨으니까. 저는요. 네. 제가 이제 팬데믹 2020년 1월에 네. 그 이후에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교수들이죠. 예. 한국이 웃기는 나라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러냐? 내가 왜 웃기냐 그랬더니 너네 나라는 면역이 안 되는 나라다.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대한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예. 너네 나라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외침을 당한 나라 아니냐. 그렇지. 너네가 외국을 쳐들어간 나라가 없다고 자랑하는 나라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네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밖에서 쳐들어와서 근래 너네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 네. 그런데 지금 이 너네 정부가 하는 거를 보면 그리고 너희 나라 문재인 정부 때 얘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너희들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너네 나라는 희망 없다. 이게 면역이 안 된 나라냐 이게. 면역이 안 된 나라. 면역이 안 된 나라. 그렇게 미국 교수들이 평가하는 왜 거예요. 항체가 없는 나라.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항상 제가 로컬 토크쇼 네. 텔레비는 아니지고 이제 라디오 라디오, 토크쇼를 네. 듣거든요. 가끔 이제 집에서 이제 텔레비에서 TV 토크쇼를 보면요. 이게 정치적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컬 TV 토크쇼에서 정치에 대한 거 주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면 해요. 한국 거는 제가 정광훈 목사가 네. 2019년에 광화문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애국운동 할 때 예. 그때 한 번인가 두 번 본 기억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뉴스를. 예. 그 뉴스를. 근데 그 토크쇼 할 때 들어보면요. 미국에 있는 정치 평론가들이 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 이거 희망 없다 이렇게. 유지가 될 거냐. 우리가 과연 6.25 그 남침 전쟁 때 싸워준 보람이 있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걸 끝났어요, 임기가. 그러면 어떻게 임기 끝내지도 못하겠죠. 지금 임기 끝나기 전에 네. 지금 현직에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미국은 아마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예. 미국 사람은 남자가 네. 미국에 계셔보셔서 예.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저희 집사람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더 미국 뭐 문화를 더 잘 아시죠. 처갓집 뭐 그치. 그리고 뭐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남자가 75%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자는 25%. 여자들 이 핸드백을 보면요. 총을 가진 여자들은 핸드백 여기에 이렇게 손이 쉽게 들어가게 그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그 안에 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간인이 무장을 하면 미국 군대보다 더 무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인구가.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도 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집에 다. 뭐 총이 제 친구 하나는
재작년까지 같이 한 그 친구 하나는 집에 가보니까 총이 40자루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뭐냐? 총이 소대네, 온갖 소대. 뭐 콜트니 스미스 와건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요. 아이고. 그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합입니다. 일종의 취미. 일종의 취미예요. 총 구입이 취미네. 우표 수집 취미고 받듯이. 총알 사는 것은 그 슈퍼마켓 가듯이 그냥 살 수 있어요. 카벨라 뭐 이런 그 상점이 있습니다. 큰 스포츠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배라든가 뭐 낚시라든가 뭐 이런 거 살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총이나 헌팅도. 총알도. 총알 M16 총알 그냥 50알 들은 게 $20입니다. 그렇게 싸요? 예. 20달러면 우리 돈으로 2만 원 조금 넘는데 이제는 이제 28,000원이죠. 지금은 달 환율이 많이 올라가. 예, 28,000원. 그래도 28,000원인데 50발을 사요? 50발. 엄청 싸네. 싸요. 지금은 이제 좀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혹시 생길까 해가지고 막 총알을 많이 사는 바람에 네. 품귀 현상이 생겨서 살 수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때도 보셨지만은 그 의회 난입하고 예. 이럴 때 보면 나 무장했지 않습니까? 예. 무장했어요. 근데 이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보면은요, 이 총을 살 때에 예. 권총을 살 때는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 이 작은 거니까 이제 숨기고 다니면 이제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봐서요. 근데 큰 총, 예를 들어 M16을 산다. 예. 지금은 M16이라고 안 하고 AR-15이라고 합니다. AR-15 개량형입니다. 하여튼. 명중률이 대단. 제가 해병대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주로 M16 또 M1 이걸 연습을 했는데요. M16이 그 명중률이 좋았지만은 네. 지금 AR-15 가지고 쏴보니까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쏴봐도요. 근데 그거 살 때는 경찰청 허가 없어요?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요? 그냥 사요. 이야, 그게 희한하다. $60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랬다면 이런 그 우국지사들이 예. 또는 우파 일반인들이 예. 가만 안 둔다. 다 거리로 쫓아 나오는 거죠. 총 들고. 그럼요. 지금 미국에서 시위가 얼마나 벌어졌으면 그동안. 예. 그게 마음대로 못 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아니 닉슨 대통령 거짓말 하나 했다고 쫓겨났는데 이건 문재인은 뭐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씨가 임기를 마쳤다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참 순한 사람들이든지 바보든지. 아니면 DNA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 교수가 얘기한 대로 예. 면역이 안 된 그러니까 저 지적이 따끔하네요.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보세요. 맞는 말이네. 이스라엘 같으면 난리 났겠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수상이 예. 우파한테 저격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언제 일입니까 그게? 제가 거기 있을 때 얘기인데 그 대충 몇 년 전입니까? 이제 20년 다 됐죠. 20년 전. 네, 이차크 라빈. 라빈 총리. 라빈 총리.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예루살렘 대학 총장하고 있을 때인데 네. 이제 손님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네. 이제 식사 다 하고 손님들 보내고 10시인지 하여튼 제가 지쳐가지고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예.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텔레비전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지 총리가 예, 죽었어요. 그날 밤에 라빈 총리를 저격해서 그 자리에서 절명했거든요. 누가 쏜 겁니까? 우파 청년이 쐈죠. 우파 청년이. 우파 청년. 뭐 때문에? 20대 청년. 뭐 때문에? 이유는 뭐냐? 예. 그 골란 고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예.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예. 그게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시리아 땅이거든요. 예. 그걸 6.1 전쟁할 때 뺏은 거거든요. 예. 뺏어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으로 돼서 이제 수십 년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시리아가 평화 조건으로 그 땅을 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라빈 총리가 그러면 한 6단계, 7단계로 이 땅을 시리아에게 돌려주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라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시몬 페레스가 있는데 시몬 페레스보다 훨씬 더 존경하는 사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 얘기는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까지 시리아 군이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그 골란 고원에 가보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에 그 전적지가 있고 예. 시리아가 거기 있을 때에 그 설치해 놨던 지뢰들. 그 지금도 그 지뢰, 여기는 지뢰밭이다 조심해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리아 군이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와서 진을 치게 되면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도 못하고 고기 잡기도 못한다. 그래서 수왕 쏜 거군요.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 네. 그 논란이 발전하기도 전에 이미 죽었네. 예, 죽여버리네.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라빈 수상을 저격해서 살해한 자가 네. 호텔식의 그 감옥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 저 경호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갔다. 뭐 계속 뭐 아마 종신형을 받았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감옥에서 사는 것은 그 안에 원래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독방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변기가 있고 뭐 침대 하나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 텔레비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라빈 수상을 저격한 그 범인은 아주 호화 대접을 받는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도. 예. 그게 이제 애국의 양면이거든요. 네, 그렇죠. 애국자를 죽인 거거든요.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이 다른 애국자가 애국자를 죽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극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극우. 근데 우리나라는 극우가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극우 없어. 우리나라는 화염병 하나 못 던지는. 예, 우리나라는 극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를 극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그 말도 안 돼요. 정광훈 목사가 하는 게 뭡니까? 그 나와서 문재인 뭐 탄핵하자는 얘기하는 건데 그건 극우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극우가 없습니다. 없죠. 예. 오히려 총 정광훈 들고 목사는요. 예. 그때 2019년 때 그 개천절 때 광화문 양 완전히 서울역까지 덮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일부 이제 말하자면 전역한 옛날 특수부대 출신들이 청와대 담 넘자고 그랬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넘자고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가 말렸어요. 예, 오히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구가 아니라 아이고. 오히려 그 폭동 일으키면 안 된다. 그때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넘어갔어야 되는. 그래야 거기서 한 사람 죽어야 돼요. 예. 제가 이거 좀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국가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해병대에서 받은 정신이 그겁니다. 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구가 아니라 그걸 오히려 말린 분이니까. 그러니까 구구라면 정광훈 목사님 뭐 이렇게 보면 말만 세게 했지 예, 실제적으로 못해요. 예. 예. 우리나라가 극우가 있었다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나라예요. 예. 그렇지만 총기는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뭐 칼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예.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구구가 있었다면 구구가 없다는 얘기죠. 일을 저질렀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폭탄 제조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구구가 구구는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게 극우거든요. 그냥 우파죠. 정광훈 목사나 이봉규나 고세진 박사나. 우린 그냥 우파야. 우린 물탱입니다. 물탱이야. 미국에 보면요, 미국 목사들요, 우국적인 사람들요, 뭐 언제든지 총 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렇죠. 네. 이거 미국 같으면은 문재인은 임기를 마치기도 못 전에 마치죠. 어떻게 이스라엘 같아도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 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스라엘이 그럼요. 민간인이요. 민간인데요. 민간인.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군인들은 남자 여자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군대 갑니다. 남자 여자 다 갑니다. 여자가 다 가요. 제 친구들 이제 뭐 제 친구들도 이제 뭐 나이가 오래돼서 제가 1982년에 이스라엘 갔으니까요. 네. 그때 사귄 친구들 또 제가 교수하면서 사귄 친구들 이제 나이가 많아요. 벌써 은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들이 낳은 아이들 제가 걔네들 이제 기저귀 찼을 때 봐온 아이들 네. 지금 다 이제 중년 됐죠. 네. 근데 또 걔네들이 낳은 아이들 근데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남자 아이건 여자 아이건 군대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영광으로. 영광으로. 그 부모들은 걔들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막 축하해주고 예. 기껏 해야 이제 군대를 연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제 뭐 공부 군대 때문에. 갔다 와서 또 또 뭐
직장 가면은 놀 시간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히말라야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렇지. 친구들 몇 명하고 히말라야 갔다 오겠다. 요새는 한국에 갔다 오겠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오. 한류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그래라.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돈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돈 좀 모아서 한 3, 4초 불 모으면 그다음 부모가 한 2,000불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는 거예요. 뭐 나가서 3개월이든 뭐 배낭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네. 와서 그다음에 군대 입대하는 거예요. 네. 입대할 때 여자 아이들도 뭐 사무직만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뭐 전투병과에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군에 갔다 온단 말이죠. 그러면 군에 있는 동안에는 휴가를 나와도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비군 하지 않습니까? 예비군. 우리는 예비군 이거 하나만 하거든요. 우린 총을 소지 안 하고 훈련장에 가야 총이 있고 그것도 뭐 실탄도 안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예비군들 다 총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니 집에 가지고 있다는 집에 얘기.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좀 두렵다. 그럴 경우에는 총기를 소지하겠다고 하는 허가를 내요.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허가 받으면 총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고고학 발굴을 많이 했는데요. 네. 우리가 발굴할 때 제가 요르단 골짜기에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요르단 골짜기 발굴할 때 보면 인디아나 존스네. 예, 바로 저 요르단 강이 경계선이거든요. 네. 요르단 강 건너편에 저기에 요르단 군대가 거기 포를 대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눈으로 식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평화 협정이 있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 평화 협정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른다. 네. 그래서 총을 발굴하는 고고학 발굴하는 사람들이 여기 총을 차고 발굴하는. 이야. 근데 이스라엘에도 총기 사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지만은 또 총을 팔레스타인이나 적군에게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숫자가 0.00%. 그게 있는데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청년이 수상을 저격해서 죽였단 말이죠. 네. 이착 라빈.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이 사람 이착 라빈, 시몬 페레스, 모세 다얀 네. 이런 사람 다 동지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그 죽였단 말이죠. 그럼 총이 어디서 났습니까? 다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기 합법이에요? 그럼? 총을 가지고 있는 합법이죠. 합법으로. 물론 자기들이 이제 비합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뭐 총이 뭐 우리는 총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다 총을 꽁총 하듯이 이게 다 이게 메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의 수상이 이런 이적죄를 저질렀다. 국민들이 뭐 총을 안 들고라도 거리에 나와가지고 하야시킵니다. 예, 하야시키지 그거 하룻밤 못 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여적죄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버젓이 양산에서 있으면서 감사원에서 서면 질의해달라니까 예. 무례하다고 이렇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수준은 높죠. 대한민국만큼 대학 많이 가는 이 대학력 진학 높은 나라가 그럼 있습니다. 뭐 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한국의 대학은 공물만 공부하면 뭐해? 저도 뭐 대학 총장 했었지만은 행동을 해야지. 한국의 대학은 이거 직업훈련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네. 고상한 이상을 가르치거나 예?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그 어떤 그 삶의 목표를 따라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그거 도와주는 게 대학입니다. 직업훈련소. 직업훈련소. 그러니까 비참하네. 국민들이 말이죠. 이런 나라 꼴 돌아가는 거 보고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러게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 문재인 딱 대통령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국정선을 허물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그것도 그 국정선이라고 하는 게 그게 왜 생긴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소련, 그 다음에 중국, 당시 중공, 네. 지금도 중공이에요 알고 보면. 네. 그 다음에 북한, 북괴. 이것들 때문에 거어진 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위험한 선이거든요. 네. 우리의 생명을, 재산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초소들을 파괴하고 그 지뢰를 제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서울에 들어오고 있는 그 방호벽을 다 제거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때 벌써 이게 그때 사단이 났어야 되는데 인기 그때 초에. 사달이 난 거죠. 그 사달이 난 건데 이게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 시절부터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온 국민이 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요 군대가 썩었어요. 장군들이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똥별들이 하나. 장군들이 그래서 이게 유니폼만 별 달았지. 그래서 그 누굽니까 임종석이가 예. 그 휴전선 가가지고 그 사령관 데리고 말이죠. 선글라스 쓰고 돌아다녔어요. 그러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 따라다닌 사령관이 그거 그 군인도 아닌 거예요. 아니 저 해병대 출신이시니까 지금 저 해병대를 들고 일어나서 뭐 사단을 냈어야지 문재인 정부 때. 예? 해병대가 좀 제일 그래도 약해졌어요. 해병대. 정신 차리고 있었지만은 예. 해병대 사령관도 예.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진짜 한마디 했어야죠. 아니면은 예. 이 나라 정상화 안 시키면 우리 해병대 가만 안 있겠다. 아 이렇게 으름장을 놔야죠. 그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옷을 벗겠죠. 아니 옷을 벗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예. 그옷 입으면 뭐해? 그 비굴하게. 근데 나라-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직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게요. 야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같이 그렇게 통치를 하면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으면은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총 맞는다. 하룻밤은 못 넘깁니다. 하루를 못 왜 이렇게 되냐? 왜? 하루. 예? 지금 우리의 안보가 예. 이게 우리가 아이를 기르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썰을 풀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갖고 가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이 그릇에 구멍이 나고 이 그릇이 깨지면은 우리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대한민국 군인들이 해이해지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이 해이해진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국방을 외국 군대에다가 맡기고 우리는 돈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국방을 미국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미군 없으면은 지금 저 북한한테 맥히니까. 지금 미군이 딱 철수하면요. 미군이 인천 바다 또는 부산 바다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린 공격받습니다. 맥히죠. 그냥 바로, 예. 바로 맥히죠. 물론 그놈들이 미군이 한참 이제 떠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가야 공격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살진 고양이가 됐는데 지금 북한은 살쾡이거든요. 예. 살쾡이였다가 지금 배고픈 살쾡이고. 근데 지금 살쾡이가 아니에요. 이게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까지가 살쾡이고 지금은 사자가 된 겁니다. 예. 이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원도 산골에 자랐거든요. 예. 어디십니까? 저는 이제 화천에서 화천. 북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휴전선 근처에 예. 사방거리라고 있어요. 사방거리 많이 들어봤어요. 사방거리. 이제 거기가 이제 휴전선 바로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에 그 사방거리 근처에 살았어요. 뭐 겨울이 되면요 눈이 엄청나서 그렇잖아요. 눈이 뭐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눈이 초가집 지붕까지 올라오고 이 빼꼼하게. 근데요 밤에 그럴 때는 밤에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멧돼지도 내려오고 뭐 내려와요.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밤에 고양이하고 살쾡이가 싸웁니다. 살쾡이가 내려오거든요. 고양이는 집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쪘죠. 고양이가 덤볐다가 야옹 막 살쾡이는 야옹거리가 그냥 콱 이럽니다. 예, 그렇죠. 팍팍팍팍 밤에 싸웁니다. 우리 겁나서 안 나가고 아침에 나가 보면 고양이가 죽어 있네. 고양이가 막 처참하게 찢겨서 막 창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살쾡이는 야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북한은 이제 북한이 살쾡이었거든요. 살쾡인데 지금 사자가 되는데 이제 그럼 우리 이제 결론으로 핵을 무장을 해야 되네 우리가. 우리는 핵무장 안 하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래도 이제 문재인이보다는 몇 단계 높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가겠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요 핵을 가져야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 문재인이가 이 탈원전 시킨 거는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한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우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랑 미국 같으면 문재인은 단 하루도 못 버텼고 총 맞는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핵을 갖도록 국민들이 컨센서스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